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신탁 등기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신탁 등기라는 게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이 듣기에는 되게 상당히 어려운 등기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중개사분들이 신탁 등기 계약 진행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자료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처음에 신탁의 당사자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탁의 당사자는 총 3명이 있습니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그래서 신탁 등기 원부를 확인하시면요. 이렇게 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탁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신탁회사에 수탁하기 전에 실소유자, 그리고 수탁자는 보통 신탁회사고요. 그리고 수익자는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탁원부를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뗄 수 없고요. 그냥 일반 등기소에 직접 가셔서 신탁원부를 뗄 수가 있고요. 신탁원부를 떼면요,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외관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신탁원부를 떼줍니다. 근데 이 신탁원부를 떼는 방법은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 제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소유권이 지금 신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여기 신탁 원부 번호가 적혀 있으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권을 넘긴 신탁 등기 원부의 번호가 등기부 등본상에 찍힌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신탁 등기 원부를 뗄 때 이 신탁 원부의 번호를 적어서 주소와 함께, 해당 부동산의 주소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등기부 등본과 신탁 원부를 함께 떼주신다. 근데 장수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얼마나 두꺼운 신탁 원부였냐에 따라서 수수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이 신탁 원부 번호를 가지고 신탁 등기 원부를 떼는데, 신탁 원부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탁자 먼저 확인하시면요. 네, 위탁자는요, 실제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집주인입니다. 홍길동 같은 집주인인데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맡긴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상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계약을 할 때 수탁자한테 임대차 동의서를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위탁자와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상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탁자입니다. 수탁사는 보통 신탁회사가 되는데요. 이제 위탁을 받은 신탁 재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자를 말합니다. 위탁자는요, 부동산을 맡겼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수탁회사에 넘어간 거기 때문에요. 관리, 운영, 처분 모든 권한이 신탁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고요. 근데 여기에 수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당사자의 수익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탁자의 동의서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의 동의서도 받아야 하는데, 이 수익자는 보통 금융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등기부 등본을 보면요,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경이 일어나고 울구에는 근저당 같은 융자가 잡히잖아요. 근데 신탁 등기는요, 특이하게 등기부 등본상에 융자 없음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등기부 등본만 보시면 신탁에 맡겼고 등기부 등본상 융자가 없잖아, 되게 깨끗한 등기야, 이렇게 설명하면 정말 그런 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신탁인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상의 융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자가 빌려준 융자 금액이요, 이 신탁 원부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탁 원부를 떼서 우선 수익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줬는지 반드시 융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융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융자를 확인하는 이유는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이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입주를 한다 할지라도 우선 수익자의 융자보다는 우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융자의 후순위로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앞에 선순위로 융자가 얼마나 많이 잡혀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요. 이제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근저당보다 융자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대출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신탁이 껴있으니까 대출이 많이 나와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는 신탁 등기를 끼고 우선수익자를 통해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보통은 방백이라고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요. 방백이라고 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빼고 대출을 내주는 경우가 보통인데 신탁 등기를 통해서 수익자, 신탁 등기의 수익자를 통해서 융자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 방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금을 내주기 때문에 일반 근저당보다 더 많은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더 땡길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막말로 돈을 더 땡길 수 있기 때문에 신탁 등기를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청약 같은 거,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이제 사전 청약을 통해서 하는 그런 대규모 부동산 건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을 거는 건데, 왜냐하면은 신탁회사가 관리 운영 처분을 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그 허락 없이는 그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서 수분양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부러 신탁을 걸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신탁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돈을 더 땡기기 위해서 신탁을 끼고 대출을 받는 경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요, 보통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도 나올 텐데,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신탁법이 충돌을 하는 부분인데, 보통 법원의 판례상 법원의 태도는 보통 신탁법을 우선해서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통은 우선수익자와 그 신탁사의 동의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그 배당을 신청을 할 때 이제 배당 이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이제 보통은 신탁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아니라 공매로 진행되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르거든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그 소가 정리가 되기 전에 이미 배당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 등기 원부를 떼서 이 우선 수익자의, 그러니까 금융회사에서 얼마만큼의 융자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다음에 받았을 때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은 신탁 등기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요, 융자를 정말 이빨 땡기려고 소위 말해서 이빨 땡기려고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썩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과는 조금 다른 문제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는 건 융자를 많이 받으려고 신탁을 끼고, 이제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뭐 보호 차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런 대규모 사전 청약을 통한 그런 대규모 부동산 사업이 아닌 이상 개인이 신탁을 받는 경우에는 돈을 더 많이 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융자를 확인하시고 건물의 가액과 그리고 선순위 보증금들을 판단하셔서 내가 후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신탁에 이익을 주려고 의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탁의 이익을 누리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수익자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보통은 이제 신탁의 경우에는 담보신탁,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보통 신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신탁의 시장에서 거의 80% 이상이 담보신탁에 해당한다고 해요. 뭐 관리, 분양, 뭐 신탁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보면 뭐 토지신탁, 그리고 담보신탁, 그리고 뭐 분양관리신탁, 그리고 관리형 토지신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부동산 담보신탁이 거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신탁을 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채무자 이꼬르 위탁자 이꼬르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채권자 이꼬르 수익자 이꼬르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융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신탁 등기는 을구에 융자 없음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신탁 원부에는 이 우선 수익자의 융자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후순위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신탁 원부에 수익자의 융자에 합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셔라. 제가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 이유는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고요. 담보신탁의 구조를 보시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소유자가 위탁자입니다. 실질적인 소유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이쪽으로 이전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권 증서를 이쪽으로 발행을 하고요.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수익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쪽으로 수익증권을 양도를 하면 이제 이 신탁회사가 담보를 서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제 돈을 이제 위탁자가 다 쓰고 나서 이제 갚으면 건물을 다시 돌려주는 구조인데, 만약에 못 갚았을 경우에는 이제 환가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탁자, 우선수익자, 수탁자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지는데, 부동산 담보 신탁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아예 이전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갑구에 표기가 됩니다. 네, 소유자는 갑구에 표기가 되잖아요. 네, 갑구에 표기가 되고요. 이제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제한 물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담보성 제한 물건이기 때문에 을구에 표기가 되고요. 그리고 소유권은 위탁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소유자인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채무자. 네, 채무자 이꼴 위탁자 소유자잖아요. 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채권의 실행이라는 게 돈을 못 갚았을 때, 그러니까 위탁자가 돈을 빌리고 나서 다시 갚을 때, 이제 돈을 갚았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안 갚았을 때 채권을 실행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공매로 그 채권을 실행하고요. 근저당권은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제 임의경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저당권을 통한 임의경매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제 갑구에 이제 경매 시 결정 등기를 시작으로 경매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도 되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요. 장기간 시간도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그 유찰이 될 때마다 20%에서 30%까지 깎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의 매각이 불가하고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집행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담보 신탁 같은 경우에는요, 공매라고 해서요, 공공매도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온비드라는 곳에서 경매와 같은 비슷한 절차로 공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2번 정도 공매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지 아시겠죠?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경매, 그러니까 1차 경매, 2차 경매, 3차 경매 이렇게 진행되는 게요. 한 달, 2달, 뭐 3달까지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2번 이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고 단기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가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제 법원 경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에서 30% 정도 깎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 매각이 가능해서 거의 시세에 준하는 가격 정도로 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매로 진행이 되고요. 집행 비용이 적고 후순위 권리의 설정을 배제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신탁법을 보시면 이제 임대차 보호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법원은 신탁법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보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신탁법을 더 우선하는 법원의 태도와, 그리고 공매가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배당 절차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율적으로는 상당히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배제하는 태도가 강하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제가 아까 방빼기라고 표현했는데, 최우선 변제 금액을 빼고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신탁 등기보다는 신탁을 통해서 융자를,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것보다는 좀 적게 빌리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신탁을 끼고 대출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신탁 수수료도 내야 되고, 이제 이자율도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2금융권이나 이런 것도 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땡길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신탁을 통해서 돈을 빌리는데, 최우선 변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되게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를 했는데, 그
신탁 등기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상 융자가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기꾼이 이 부동산은 정말 깨끗해요, 융자도 하나도 없어요 라고 설명을 하면 정말 그런 줄 알고 들어가실 수도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탁원부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시면 여기에 융자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융자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의 근저당보다 심지어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확인을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요, 위탁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합니다. 당연하죠. 돈을 잘 썼어.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러면 위탁자 너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할게. 그래서 신탁의 처분이라고 해서 신탁 등기를 말소하고 위탁자에게 다시 이전을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탁을 말소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탁을 말소를 하면 채무를 변제하면 위탁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갚으면 위탁자로 소유권이 다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신탁 말소 조건인 경우에 아니면 사전 말소를 하던 동시 말소 조건이던 간에 말소 조건이어야만 그래도 신탁 부동산에 들어가는 걸 고려하셔라.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않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을 이렇게 공매로서 처분을 해서요. 수익자에게, 그러니까 수익자라고 하면 은행을, 금융기관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변제하고 잔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잔액이 남을지 안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잔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그 중개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신탁 등기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서 계약을 하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중개사분들이 중개를 하실 때는 중간에서 잘 모르시는 임차인을 대변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임대박사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